안녕하십니까. 사회수의 수리이야기 4주차 2교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선형개입법과 목적함수, 그 다음에 선형개입법 풀이 과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형개입법이라면은 어떤 주어진 재료 또는 주어진 범위 안에서 어떤 제품을 생산할 때 어떻게 하면은 최대 주어진 한정된 재료로서 최대의 어떤 제품을 생산할지 또는 최대의 이익을 올릴지에 대한 어떤 그 방정식을 세우고 그다음 그 방정식을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먼저 용어 설명을 이렇게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어떤 공장에서 몇 가지 재료로 그 혼합 비율만 달리하여 두 제품 A, B를 생산한다고 합시다. 각 재료 양이 제한되어 있을 때, 자, 양이 제한되어 있을 때입니다. 제한되어 있을 때 A와 B를 각각 얼마만큼 생산해야 가장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 자, 이런 문제는 산업 현장이나 여러분들도 전공 경영 이런 쪽에서 많이 사용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런 종류의 문제는 대부분의 생산 공장은 물론 일상생활에서도 자주 겪는 문제이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려운 방정식을 쓰지 않겠습니다. 고등학교 때 배운 1차 함수 있죠. 1차 함수는 여러분들 아마 수학 1 공통 과정에서 다 나오니까 1차 함수를 이용해서 위와 같은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아이디어와 용어를 설명하기 위해서 아주 간단한 예를 가지고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예제 시범을 보시면은 어떤 플라스틱 그릇을 만드는 공장에서는 하나의 그릇을 만들기 위해 4kg의 플라스틱이 필요하다. 그죠? 4kg, 여기 이제 하나의 정보가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의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4kg의 플라스틱이 필요하다. 자, 이것을 팔면은 2,000원의 이익이 있습니다. 그릇 하나를 팔면 2,000원의 이익이 있다고 합시다. 하루에 이 공장에는 사용할 수 있는 플라스틱 양은 제한되어 있죠. 많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플라스틱 양이 한 1,000kg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아래에서 제시하는 방법으로 이 공장에서 하루에 얻을 수 있는 최대 이익이 얼마냐. 그죠? 자, 한정된 어떤 재료 양을 가지고 최대 이익을 어떻게 구할 수 있냐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것을 접근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한번 우리가 식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에 X개의 그릇을 생산할 때 필요한 플라스틱 양은 4X가 되겠죠. 왜냐하면 하나의 그릇에 4kg이 필요하다니까 X개 같으면 4Xkg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4X가 되겠습니다. 이 양은 하루에 사용할 수 있는 플라스틱 양을 뭘로 못 넣습니까? 1000kg은 못 넘죠. 그죠? 양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1000kg을 넘지 못하므로 자, 이러한 수식이 되겠죠. 자, 0보다는 커야 되겠죠. 그죠? 0보다 크나 같아야 되고 1000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된다. 그러면 하루에 X개의 그릇을 생산하는데 X개는 뭡니까? 하루에 생산하는 그릇 양은 뭡니까? 많아봐야 250개, 0에서 250 사이에 그릇을 생산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수직선상에서 그래프로 표시하면 자, 이렇게 표시되겠죠. 이거는 이제 0이 되겠고, 그 다음에 250이 되겠고, 요 범위 안에서, 이렇게. 요건 이제 생산 범위라고 그래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이제 범위가 주어졌으니까 이익을 구하랬잖아요. 그죠? 자, 이익 함수는 보겠습니까? 그릇 한 개당 2,000원의 이익이 생기므로 X개의 그릇을 생산하면 뭐가 됩니까? 2,000 곱하기 X개의 이익이 생기겠죠. 그래서 그 이익은 뭡니까? 2,000X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위에 1에서 자, 이제 주어지는 거 생산 범위가 0에서 250까지니까 250개 생산할 때가 제일 많이 생산하는 거죠. 그래서 250을 대입하면은 2,000 곱하기 250 하면은 50만 원. 그래서 이제 최대 이익은 뭡니까? 50만 원이 된다는 얘기죠. 물론 생산하지 않으면은 이익이 제로가 되겠죠. 그래서 제로부터 50만 원까지의 이익이 이렇게 발생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세 개의 어떤 그 유형을 따라서 어떤 예제 시범 같은 문제를 접근하면 편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죠? 이제 요걸 이용해서 용어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한된 조건 있죠. 그릇이 0개부터 250개까지 만들 수 있죠. 이 제한된 조건에서 자, P 있죠. 함수 있죠. 이익함수죠. P는 2000X의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다. 즉 최대 이익이죠. 최대 수익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제한된 조건에서 주어진 함수의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구하는 이러한 문제를 뭐라 부르냐니까 선형계획법이라고 합니다. 선형이란 말은 주로 1차라는 개념이 1차, 리니어는 1차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주로 함수가 1차 함수죠. 그래서 이제 선형계획법은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그 이익함수가 그죠? x라는 하나를 가지는 1차 함수의 모양으로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제한된 조건에서 주어진 함수의 또 이익함수라고 되겠죠. 최대값 또는 뭡니까? 최소값을 구하는 방법을 뭐라 부르냐니까 선형계획법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형계획법을 하고 그 다음에 선형계획법에서 제일 필요한 게 함수죠. 목적함수, 이익함수죠. P는 200X 이거를 뭐라 합니까? 목적함수 또는 뭡니까? 이익함수라고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목적함수, 이익함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선형계획법은 어떤 제한된 조건에서 제한 여기 꼭 필요하죠. 여기 없으면 안 되죠. 제한된 조건에서 목적함수의 뭡니까?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방법이다. 선형계획법에서 나타나는 제한된 조건과 목적함수는 대부분 1차 함수의 그래프인 직선으로 그죠? 나타내기 때문에 이를 보다 효과적으로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제 부등식에 대한 개념이죠. 여러분들 아마 고등학교 때 배웠을 겁니다. 그죠? 부등식의 영역에 대한 문제가 조금 필요합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조금 복습해 보고 또 우리가 문제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3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부등식의 영역을 좌표 평면에 나타내시오 그랬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니까 3x 더하기 4y가 24보다 작거나 같다. 그 다음 x 플러스 y가 7보다 작거나 같다. 그 다음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y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이 네 개의 조건을 만족하는 뭡니까? 공통영역을 우리가 필요하겠죠. 공통영역. 그죠? 공통영역을 우리가 필요하면 이 공통영역을 어떻게 표시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3x 더하기 4y가 24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그래프를 그려야 되겠죠. 자, 그러면 3x 더하기 4y니까 이 그래프가 지금 여기 바로 뭡니까? 여기 보면 3x 더하기 4y는 24의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값을 y축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x를 제로 줬습니다. x가 뭡니까? 제로이면 뭡니까? y는 4, 6, 24니까 y가 6이죠. 그죠? 그래서 y가 6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8을 이렇게 그죠? 구하기 위해서 y가 제로라고 넣습니다. y가 제로를 해버리면 얼마입니까? 3x는 24니까 x는 얼마입니까? 3, 8, 24에서 8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바로 뭡니까? 8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두 개의 점을 연결하는 직선을 그어주면 답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쭉 연결하면 바로 요 직선이 바로 뭐가 됩니까? 3x 더하기 4y는 24라는 직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같은 방법으로 x 더하기 y는 7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x는 뭡니까? 제로를 대입합니다. 그럼 y는 뭐가 됩니까? 7이 되겠죠? 여기서 y는 뭐가 됩니까? 이 7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y가 제로라고 두면은 x는 뭐가 됩니까? 자, 7이 되겠죠? x가 7이니 여기 대입하면 x가 7 되겠죠.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연결하는 직선이니까 직선이 바로 뭡니까? 요 주어진 함수의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요 함수 그래프랑 요 함수 그래프가 주어지죠. 그 다음 x가 0보다 크다 됐으니까 x는 뭐가 됩니까? x축 위로죠. 그죠? 여기 바로 x가 되겠습니다. x가 0보다 크거나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여기서부터 그죠? 요렇게 해당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y도 0보다 크다니까 y가 0보다 여기 되겠죠. 요거 요 식의 y가 즉 1사분면이라는 이야기죠. 즉 1사분면. 그래서 요거 두 개는 뭡니까? 1사분면. 1사분면은 이야기 되겠죠. 그래서 이제 구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영역을 구합니다. 영역을 구할 때 자 만약에 그죠? 그래프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프 있을 때
요 아래에 있는 아무점 있잖아요. 아래에 있는 아무점과 여기 아무점을 두 개 대입하면, 두 개 대입해서 이 방정식이 성립하게 되면, 이 부등식이 성립하게 되면은 그쪽의 영역이 바로 부등식 영역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아무 개나 0,0을 대입하겠습니다. 자, 0,0을 대입하면 얼마입니까? 요 그래프를 보시면 0,0은 여기 0,0을 대입하면 0이죠. 0은 24보다 작죠. 그래 맞으니까 뭡니까? 밑으로 그래프가 꺼지는 거죠. 그럼 이것도 뭐가 됩니까? 0,0을 대입하니까 뭐가 됩니까? 0이니까 7보다 작죠. 그래서 아래의 그래프가 됩니다. 그 다음 x는 0보다 크다, y는 0보다 크다니까 그 4개의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영역이 바로 요 영역이죠. 공통 영역이 된다는 거.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은 요렇게 그죠? 칠해주면은 이것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등식 영역 구하는 방법은 영역이 두 개로 나눠지죠. 직선을 대입해서 그죠? 아래 위로 아무 수나 대입해서 성립하면 바로 그 점을 포함하는 영역이 바로 주어진 부등식의 영역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자, 같은 그래프죠. 자, 같은 함수죠. 같은 함수는 이제 x가 됩니다.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 여기 되겠죠.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 x가 요거죠. 그렇다면 여기 바로 x가 뭐가 됩니까? 1보다 크거나 같다. 그 다음 y가 뭐가 됩니까? 2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여기 2가 되니까 여기 바로 뭐가 됩니까? 여기 바로 y가 2보다 크거나 같은 점들이 이렇게 되겠죠. 이건 x가 뭡니까? 1보다 크거나 같은 점이 되겠죠. 자, 그럼 그래프는 뭐가 되면 그대로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네 개가 공통으로 만족하는 것은 요 밑에 바깥에 거는 이제 해당 안 되죠. x가 1보다 크고 y가 뭡니까? 0보다 y가 2보다 크죠. 이거 잘못했습니다. y가 2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기 때문에 이제 영역은 뭡니까? 여기 바로 그죠? 공통 영역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이 영역을 알 필요가 있는 게 뭐냐니까 이 영역 안에서 뭐가 됩니까? 어떤 점일 때 이 함수가 최대값인지 최소값인지를 우리가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영역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영역이고 그 영역 안에서 어느 점이 최대이냐 최소이냐는 거죠. 우리가 나중에 또 판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죠? 부등식이 주어지면은 이 부등식을 뭡니까? 이 그래프로 표시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관련해서 문제를 한번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14번이 되겠습니다. 자, 어떤 장난감 공장에서는 플라스틱으로 장난감 차와 장난감 자전거를, 자, 장난감 차와 자전거 이제 두 개를 만듭니다. 앞에는 한 개였죠. 두 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의 차를 만들기 위해서 4kg의 플라스틱이 필요하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차를 뭡니까? 차의 개수를 x 그죠? 차의 개수죠. 차의 개수는 x죠. 변수가 두 개니까 자전거의 개수는 y가 필요하겠죠. 그러면 하나의 차를 만들기 위해서 4kg의 플라스틱이 필요하니까 x개의 뭡니까? 차를 만들기 위해서는 4x가 나오겠죠. 여기 이제 4x라는 하나의 식이 하나 나온다고 생각하시고, 그다음 하나의 자전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3kg의 플라스틱이 필요하니까 y개 같으면은 3y라는 식이 나올 겁니다. 그럼 이 공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플라스틱의 양은 600kg을 넘지 못한다는 이야기 되겠죠. 600g을 못 넘는다는 이야기는 뭐가 됩니까? 3x 더하기 4y가 600보다 작다는 이야기죠. 그죠? 생산하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가 x, y가 있을 때 뭡니까? 4x하고 더하기 3y가 우리가 그 플라스틱이 양이 필요한 건데 여기 뭡니까? 이걸 못 넘는다는 얘기죠. 600을 못 넘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어집니다. 그렇죠? 못 넘는 이야기고, 자, 이럴 때 이 공장에서 하루에 X개의 차와, 자, X개를 차로 하겠습니다. Y개의 자전거를 생산할 때 X와의 관계식을 모두 구하라. 그 다음에 일식의 관계식이 나타나는 영역을 좌표 평면에 나타내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자, 물질의 양은 그죠? 항상 마이너스는 있을 수 없죠. 그 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X는 0보다 크고 Y는 0보다 크다라는 식을 하나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 X개의 차와 Y개의 자전거를 생산할 때 필요한 플라스틱 양은
4x 더하기 3y다. 자, 이것도 우리가 앞에 설명했으니까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하루에 생산할 수 있는 플라스틱 양은 600g을 넘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으니까. 자, 이 식을 이제, 그죠? 수학식으로 표시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x는 0보다 크거나 같고, y는 0보다 크거나 같고. 그죠? 그 다음에 4x 더하기 3y는 600보다도 작거나 같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4x 더하기 3y는 600이죠. 요 방정식이 구하기 위해서 그립니다. 그럼 x가 제로면 얼마입니까? x가 제로면은 3y는 600이죠. 그럼 y는 얼마입니까? 따라서 y는 200이죠. 그럼 200 여기다가 200을 찍고, 그다음 y가 제로면 얼마입니까? y가 제로면은 4x는 600이니까 얼마입니까? x는 15하면 6이니까 그죠? 150이죠. 그죠? 150. 요거는 뭐가 됩니까? 150 되겠죠. 그래서 두 개를 뭡니까? 쭉 연결한 요 식이 바로 그죠? 4x 더하기 3y는 600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역을 정해야 되니까 여기 있는 점 하나, 여기 나무 점을 하나 대입하면 0,0이 보이니까 0,0 대입합니다. 0,0 대입하면 뭡니까? 0,0 대입하면 0이 600보다 작거나 같다 맞죠? 그럼 범위가 뭐가 됩니까?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연결되겠죠. 그 다음 x가 0보다 커졌으니까 요거하고 y가 0보다 크니까 요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네 개가 만들어내는 공통 영역은 자, 이러한 영역이 바로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 영역을 이제 뭐라 부르냐니까 밑에 보시면 영역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요 영역 중에서 하나를 우리가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10,20이 그죠? 여기 요 영역 안에 포함되죠. 그죠? 10,20. 그래서 10,20은 위 예제 모든 관계식에 만족하며 이처럼 선형계획법에서 주어진 제한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원소를 뭡니까? 실현 가능해. 이렇게. 그죠? 실현 가능해. 실현 가능한 해. 즉, 저 위에 방정식을 만족하는 해 되겠죠. 그 다음에 실현 가능해를 포함하는 집합을 실현 가능해 집합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능해 집합. 그래서 이제, 만족하는 원소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 해죠. 그죠? 해. 해잖아요. 솔루션 해죠. 이 해를 실현 가능해라고 이야기하고 모든 실현 가능해를 포함하는 집합을 실현 가능해 집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실현 가능해하고 실현 가능해 집합을 좌표 평면에 나타내는 영역을 실현 가능해 영역이라 한다. 이걸 갖다 뭐라 부르냐니까 실현 가능 해영역이라고 합니다. 그죠? 이거 이제 실현 가능 해영역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이제 앞에서 봤던 요 부등식 영역이죠. 이걸 갖다가 이제는 실현 가능 영역입니다. 실현 가능 영역은 무슨 말입니까? 위의 방정식을 만족하는 헤드의 집합이 됩니다. 그죠? 그럼 그 헤드의 집합에서 어떤 값이 최대가 될 수도 있고 최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 문제가 이제 우리가 선형계획법에서 필요한 어떤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선형계획법의 풀이 과정을 이제 우리가 용어는 이제 다 배워졌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이제 풀이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어진 문제를 잘 읽는다는 거죠. 뭐 제가 일때까지 잘 읽었죠? 잘 읽습니다. 그 다음에 제품 S와 제품 T를 각각 X, Y만큼 생산할 때 실현 가능해 집합과 목적함수 P를 구한다. 그죠? 실현 가능해 집합이라는 것은 아까 전에 부등식 영역이라는 이야기죠. 부등식 영역을 잘 구하고 그 다음에 이 목적함수를 구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의 집합을 좌표 평면에 나타내는 실현 가능해 영역을 구합니다. 이것도 똑같은 경우 되겠죠? 구합니다. 그 다음에 3의 실현 가능해 영역에서 꼭지점을 구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주로 꼭지점이 그죠? 주로 어떤 영역이 뭡니까? 최대 최소값을 표시하는 영역들이 되겠죠. 그래서 그 꼭지점을 다 구합니다. 그 다음에 이 꼭지점에서 목적함수 P의 함수값을 대입합니다. 그래서 꼭지점이 3개가 있다. 그럼 3개에 대해서 목적함수에 대한 값을 구해줍니다. 그 값에서 뭡니까? 최대 또는 최소인 꼭지점이 주어진 문제의 해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주어진 문제에서 최대의 어떤 효과를 바라는 목적함수 같으면 최대값을 구하는 게 되겠고 최소를 목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 그죠? 또 최소값을 이어서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요 문제에 입각해서 한번 그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15이 되겠습니다. 어떤 공장에서는 제품 S와 T, 자, 두 개의 제품입니다. 1kg을 만들 때 필요한 전력의 양 또는 가스 양을 아래 표와 같다. 자, 아래 표가 그죠? 만들 때 필요한 전력과 가스 양입니다. 이 공장에서 하루에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은 2000kW, 가스는 300m 세제곱이고 제품 S와 제품 T는 각각 1kg을 생산하여 팔 때 얻어지는 이익은 2만 원과 6천 원이라는 얘기죠. 즉 제품 S는 뭡니까? 1kg을 생산할 때 2만 원에 그 다음에 T는 6만 원에 그죠? 어떤 이익이 생긴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앞에 문제가 똑같죠. 자전거하고 아까 그죠? 그 만들 때하고 똑같습니다. 자, 첫 번째, 이 공장에서 하루에 X kg과 Y kg의 T를 생산할 때 실현 가능 해집합과 목적 함수를 구하라. 이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1을 이용하여 실현 가능의 영역을 좌표 평면에 나타내라. 자, 위에 방정식을 뭡니까? 좌표로 표시해라. 그래. 세 번째 뭡니까? 하루에 이 공장에서 최대 이익을 얻으려면 제품 S와 제품 T를 각각 얼마씩 생산해야 하나? 그때의 최대 이익을 구하라. 그래 이야기했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 다 배웠던 어떤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보겠습니다. X, Y는 물질의 양을 나타내므로 음이 될 수가 없다. 그렇죠? 물질은 이제 뭐 음이 될 수 없죠. 그래서 X는 0보다 크나 같고 Y는 0보다 크나 같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X kg의 S와 Y kg의 T를 생산할 때 전력량은 자, 뭐랬습니까? 1kg에 대해서는 뭐가 필요했죠? 40W가 필요하다 그랬죠. 여기 보시면 1kg에 40W, 1kg에 50W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1kg에 40W. 그 다음에 T는 얼마입니까? 1kg에다가 50W의 뭡니까? 전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전력량은 뭡니까? 40X 더하기 50Y가 됩니다. 이게 이제 필요한 전력량입니다. 전력량은 40X 더하기 50Y이고 그 다음에 하루에 생산할 수 있는 전력량이 2000kW를 넘지 못한다 그랬으므로 자 40X 더하기 50Y는 200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식이 하나 생기게 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뭡니까? 가스량이죠. 자, 가스량 보시면은 자 X kg의 S니까 가스는 뭡니까? 1kg 생산하는데 뭐랬습니까? 3m이 필요하다 그랬죠? 여기 보시면은 가스는 1kg, S사는 3이고 T는 10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3kg 여기 바로 뭡니까? S죠. 그 다음 1kg에 얼마였죠? 10 여기 T였죠. 그죠? T였어. 그래서 이제 Xg과 그 다음에 Y니까 필요한 가스량은 3X 더하기 10Y가 되고 하루에 사용할 수 있는 가스량은 300m 세제곱을 넘지 못하므로 그죠? 3X 더하기 10Y는 300보다도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얻은 수식을 한 달 이렇게 모으면 똑같습니다. 자, 보여보겠습니다. 자, X는 0보다 크나 같다. Y가 0보다 크나 같다. 그렇죠? 그 다음에 40X 더하기 50Y는 2000보다 작거나 같다. 그렇죠? 그 다음에 3X 더하기 10Y는 300보다 작거나 같다. 이것을 만족하는 헤드의 집합을 실현 가능 해집합 이랬죠. 이런 것들을 만족하는 걸 다 모아놓은 게 여기 바로 뭡니까? 사실 헤드의 집합이죠. 해집합이죠. 해집합인데 이게 이제 영역으로 나오는 거죠. 그죠? 그죠? 그래서 이제 해주고 그 다음에 자, S하고 T를 팔 때 X kg, Y kg를 팔 때 얻어지는 이익은 각각 뭡니까? 자, 전력은 뭡니까? 팔 때마다 2만 원에 그죠? 이익이 생겼으니까 2만 X가 되고 근데 Y는 뭐가 됩니까?
6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6만 y가 되겠죠. 그래서 목적 함수는 두 개 합한 거니까 p는 뭡니까? 2만 x 더하기 6만 y가 바로 목적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영역이 주어져 있고, 그 다음 뭐가 주어져 있습니까? 목적 함수가 주어져 있으니까 앞에의 그 구하는 절차에 따라서 한번 실제 우리가 주어진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이걸 뭡니까? 그래프로 표시하면은 좋다 그랬죠. 자, 그래서 먼저 실현 가능 해집합을 좌표 평균에 표시하겠습니다. 표시하면 여기 보시면, 여기 그죠? 요 그래프가 40x 더하기 50y는 2000이라 그랬죠. 그죠? 2000이니까 여기다서, 자, x는 0이면 얼마입니까? x가 0이면은 50y는 100,000이니까 y는 얼마입니까? 40이 되겠습니다. 40. 여기 얼마입니까? 40이죠. y가 0이면은 40x죠. 40x가 2000이니까 얼마입니까? 4, 5, 20이니까 50이 되겠죠. x는 여기 바로 뭡니까? 50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요 식이라서 살펴보면은, x가 0이면, 10y는 300이니까, y는 뭐가 됩니까? 30이 되겠죠. 요 값이 뭐가 됩니까? 30이죠. 그 다음, y가 0이면, y가 0이면 뭡니까? 3x는 300이죠. 그럼 x는 얼마입니까? 100이죠. 100입니다. x는 100입니다. 여기 바로 자, 100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꼭지점이 뭐가 됩니까? 자, 40, 30, 50, 100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통 요거를 구해야 되겠죠. 자, 이걸 구하기 위해서 자, 3x 더하기 4y는 뭐가 됩니까? 아니다, 10y죠. 자, 3x 10y가 300이고 그 다음에 40x 더하기 50y가 2000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풀기 위해서 뭡니까? 여기 양변에다가 그죠? 여기 5를 곱하면 되겠죠. 여기다 5를 곱하면은 여기 곱하기 5를 하면 그죠? y가 없어지죠. 그래서 뭐가 됩니까? 3, 5, 15 15x 더하기 50y는 3, 5, 1500이 되죠. 1500이고 밑에 그대로 40x 더하기 50y는 되겠죠. 자, 빼주기입니다. 빼면 요거 없어지죠. 없어지고 그 다음 25x는 빼기 하면 얼마입니까? 500이죠. 500입니다. 그죠? 그렇죠? 따라서 뭐가 됩니까? 따라서 x는 뭐가 됩니까? x는 20이 나오는 거죠. 20하면 20이 나오는 거예요. x가 20이고 x가 20이면 20을 뭡니까? 방식 아무렇게나 하나 대입하면 y 값이 뭐냐니까 24가 됩니다. 24가. 그래서 여기 바로 교점입니다. 그래서 교점은 20,24 여기 얼마입니까? 20,24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교점이 다 구했으니까 이 교점 몇 개 나옵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가 나왔죠. 그래서 자, 첫 번째 0,0 0,0이 여기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0,30 그 다음에 세 번째가 10,24 네 번째가 50,0 요 영역이 됐어요. 그죠? 요 영역은 이제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럼 꼭지점이 하나, 둘, 셋, 4개가 나왔습니다. 자, 4개에 대해서 이제 제일 큰 값이 그죠? 주어진 문제의 답이 되겠죠. 그래서 1번을 대입하면은 목적 함수는 0이죠. 그 다음에 180만 원, 184만 원, 그 다음에 100만 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디 가면 여기 바로 뭡니까? 철회가 되겠죠. 그래서 주어진 값이 뭡니까? 답은 그죠? 20,24 그죠? 만큼 이렇게 앞에 전력은 뭡니까? 20만큼 그 다음에 전력에 대해서
가스죠. 가스는 뭐가 됩니까? 24만큼 대입하면은 최대의 이익이 나온다라고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공장에서 하루에 각각 S를 20kg, T를 24kg 생산할 때 최대 이익을 얻고 이때 이익은 184만 원이다.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문제는 그죠? 여러분들이 아마 반면에 선행입니다. 선행계획법이니까 반드시 식이 뭡니까? 4x 또는 4y 이래가 xy가 1차식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죠? 이 2차식으로 넣어가 버리면 이제 선행계획법에서 벗어나 버립니다. 그래서 선행계획법일 때는 항상 1차 함수 모양이 나온다라는 거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제한이 뭡니까? 조건적인 제한 하에서 뭔가 그죠? 이익을 얻을 때 사용되는 계획법이 선행계획법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수업하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